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또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스닥 콜로 강보합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증시 똑같이 마이크론발 훈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부를 켜주며 두 지수 모두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2.90% 오른 2,600선으로 코스피는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로 2.62% 오른 77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4% 상승, SK하이닉스 9% 급등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다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바이오 관련주인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부를 켜주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훈풍이 불었죠. 좋게 상승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그래도 기분 좋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전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떨어졌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의 반등 계속해서 이어갈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미국 증시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랑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지금 다우존스는 좀 흘러내렸고 왜냐면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다가 이제 차익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의 소폭 상승, 그다음에 S&P 500도 조금 소폭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랑 또 반도체 이제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오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잘 올라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지금 14%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 니케이 일본 증시랑 그다음에 뭐 대만, 뭐 상해 종합까지 일본, 중국까지 지금 아시아 증시는 오늘 굉장히 강세를 띄었는데 유독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오늘 굉장히 잘 올라가줬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뭐 일본 증시가 제일 잘 가고 뭐 우리나라 증시 매일 꼴찌였지만 오늘은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중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있었죠. 지분율, 네, 지준율.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코스피랑 그다음에 코스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6일 날
8월 6일 날 이후로 거의 폭락했던 이후로 블랙먼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좀 올랐던 하루가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났죠. 전년 대비 90%가 넘게 매출액이 올랐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그런 우려감이 없었어요.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왜 기대감이 있었냐면은 반도체 전망이 굉장히 좀 어두웠거든요. 지금 HBM 공급에 대한 조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HBM 과연 진짜로 연말까지 갈까? 디램까지도 조금 이러한 좀 피크아웃이 지금 왔다라는 내용이 들고 왔었고 그다음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를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았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거의 12만 원까지 잡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를 무색하게 오늘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SK 하이닉스는 떨어졌던 거 낙폭 대비 9% 가까이 급등을 해줬고 그와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뭐 테크윙, 한미반도체 등등 이제 HBM 관련 종목들이 굉장한 강세를 띄워줬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멀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 올라와줘야 됩니다. 지금 거의 고점 대비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오늘 뭐 5%에서 10% 정도 올랐다고 저는 아직 좋아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금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섹터 한번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실탁님이 반도체 섹터 오늘 상승 흐름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흐름 계속 이어나갈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간밤에 메모레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 또 14%나 급등을 보여줬고 이 영향으로 우리 국내 증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또 수급이 반도체 관련주들로 쏠리면서 SK 하이닉스는 9% 급등 그리고 삼성전자도 4%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 반등을 계기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줘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SK 하이닉스의 신제품 HBM 퀄테스트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렸고 또 엔비디아 젠슨황이 이제 보유 지분 일부 매도가 끝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전문가님 네. 악재는 없을 것 같은데 악재. 네, 더 악재. 악재는 없을 것 같은데 악재가 앞으로 없을까요? 저는 아직은 그러니까 네. 반도체 저 섹터 굉장히 좋아하고 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슨항 엔비디아 지금 차세대 AI 칩 블랙일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HBM 쪽 해가지고 엔비디아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실게요. 일단 최근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SK 하이닉스를 볼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때 월요일이었나 이때쯤 해가지고 모건 스탠리의 이제 강력한 목표 주가 하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웃기죠? 네, 오늘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급등을 했었고 이제 보유했던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SK 하이닉스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중에서 뭐 모건 스탠리도 오늘 매수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금융 투자 보험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보여졌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방향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오늘 잘 올라와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상승을 이끈 거는 다름 아닌 기관이었습니다. 오늘 최근에 계속해서 이거 보십시오. 한 2주 가까이 2주가 뭐야? 3주 거의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샀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그러면서 그게 거의 2주에서 3주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하루 빼고 계속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9월 12일부터는 약간의 매수세로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하방을 그나마 좀 방어를 해줬지만 외국인들은 보세요.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팔았고요. 하이닉스랑 정반대의 방향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섹터 이제 반등의 시기가 지금 다가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반도체 섹터가 같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젠슨항이 지금 포지션을 지금 지금 보유 주식을 일단 일단락 시켰고 그러면서 젠슨항이 그 엔비디아가 또다시 조금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또 블랙엘 차세대 AI칩 블랙엘이 있죠. 액침 냉각 기반으로 만든 차세대 AI칩 블랙엘이 출시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액침 냉각이랑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 HBM 관련 종목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 연관된 종목들의 수급이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이스페타시스, 테크이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좋을 것으로 저는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지 안 할지 이게 이번 연도 안에 거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암흑기가 조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제 나눠진다. 네, HBM, 엔비디아와 관련된 섹터와 그다음에 이외와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 기업들 물론 다 같이 갈 수는 있지만 좀 섹터 안에서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반등의 시기는 왔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서 자세히 잘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드릴게요. 자, 후카시 님이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10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10월 증시 아무래도 미 대선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지만 11월 초에 있을 미 대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이슈와 또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거에 좀 주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 대선 후보의 또 지지율이 격차가 많이 크지 않아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중국의 경기 둔화 상황이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했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어제 우리 국내 증시 화장품 관련주 많이 올랐고 또 네.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10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직 중국은 금리 인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네, 아직 안 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일단 10월이나 11월쯤에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안 했지만 그런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부터 이제 그런 훈풍이 불었죠. 하지만 오늘 주가를 우리 국내 증시를 가장 이끌었던 거는 이 중국의 지준율뿐만이 아니라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문에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에 되면은 일단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그나마 조금 오늘 올라와 주긴 했지만 이 조금 전환을 해주네 분위기 전환을 해주려고 하면은 10월 달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로 나오면은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좀 강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보시다시피 보통은 반도체 섹터가 연말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에 조금 중요시 되는 이벤트가 있죠.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기 때문에 이 11월 달 미국 대선 전에는 보통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든 대선 전달 그때 약간 조금 약세의 흐름이 조금 보여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았고요. 약간 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정치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때문에 반도체 섹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9월 달과 마찬가지로 급등락을 조금 오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시청자, 개인 투자자, 참여자 분들께서는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는 제가 10월 달에 증시까지 어떻게 전망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월 미 대선 전까지는 시장의 흐름에 좀 급등락이 심할 것 같아서 해리스 부통령인 수혜주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를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만들어가는 종목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저희 방송 전화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샤페론 이 종목 금리 인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관련주라서 충분히 더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라고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19%나 상승을 했고요. 또 이어서 유한양행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관련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18%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시장에서도 지금 네. 적중률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다 맞추셨을까요? 제가 잘하니까 이렇게 잘 맞추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올랐죠. 샤페론 같은 경우는 제가 업을 외쳤습니다. 업을 외치자마자 무려 15%에서 19%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굉장히 잘 올랐고 이거는 이게 추세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잘 간다고 했죠. 강력한 재료가 있고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확실한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재료가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려 19%나 상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그래서 이 못 믿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방송 화면에서 띄워드렸고 업을 외쳤었고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이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20% 가까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또 이거는 저도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왜냐면은 물론 조정을 좀 세게 겪으시긴 했습니다. 조정을 겪었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강한 재료 FDA 승인입니다. FDA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FDA 승인이 나지 않았던 불발이 됐던 HLB랑 시가총액이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 더 힘있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재무제표도 완벽하고 건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감까지 더불어서 시장을 이제 약간 9월 달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이 이끌었는데 유한양행에 저는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진다고 얘기 들었고 역시나 굉장히 크게 올랐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 상담해 주시면 제가 업다운 외쳐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간지러웠던 부분을 제가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 한번 상승률 보겠습니다. 자, 먼저 9월 13일 날 바이오 관련주죠. ST팜 18.55%나 올랐고요. 또 9월 11일 날 우리바이오 이 종목도 16%나 올라줬고요. 또 이어서 유한양행 다 바이오 관련주네요. 14%나 상승을 했고요. 또 8월 30일 날 실리콘2 이 종목도 무려 30%나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주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도 41%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상승률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리뷰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네. 보시다시피 제가 섹터와 이런 좀 섹터 안에서의 종목들을 굉장히 잘 발굴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저희 9월 달에 약간 그나마 혼조세를 이뤘지만 시장을 약간 그나마 주도했던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쪽이 잘 갔고 그로 인해서 저는 방송 중에서 계속 만병통치약을 제약바이오 쪽 위주로 강력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유한양행을 제가 또 공략을 했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던 자리는 맞습니다. 솔직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고점이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9월 4일쯤인가 이때 방송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공략이 들어갔는데 와 이게 좀 조정을 세게 받더라고요. 이제 약간 이걸 좀 은어로 표현하면 개미털기가 제대로 나왔죠. 개미털기가 제대로 나왔지만 바닥 구간 찍고 나서 강력하게 또 슈팅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4.5%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FDA 허가가 났고 그리고 그 주에 제약바이오 암학회가 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일정과 모멘텀을 잘 파악을 하는 일정 매매 전문가답게 달인답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에서 9월 10일 세계 폐암학회, 그다음에 9월 13일에서 9월 17일 유럽 종양학회까지 이런 일정들로 완벽하고 FDA 승인이란 모멘텀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개미털기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확실히 개미들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털리게 되면은 세력들이 또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무거웠던 종목들을 한번 조정을 받아야지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10%대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그 손실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 한 번에 14%가 넘게 큰 수익이 났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한해서 그래서 여기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도 이런 좋은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두 자릿수 30%, 40%의 상승률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저희 방송을 시청만 해주신다면 두 자릿수의 상승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단의 팍스통신방에서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팍스통신방에서 네. 또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전문가님 어떤 혜택들이 또 있나요?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일단은 화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영상 강의도 제가 남겨드리고 있어요. 영상 강의도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도록 제가 교육 영상까지 다 촬영을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꼭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오전 시황이랑 그다음에 증시 스케줄, 그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에는 실적 발표, 미국이랑 한국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매일매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황 같은 경우는 한 줄 평으로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제 미국 증시에서 새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남겨드리고 있고요. 증시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 내일이나 해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런 증시 스케줄, 지수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는 미국이랑 한국 기업의 중요할 만한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 테마. 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받을지 그리고 그 섹터가 왜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 뉴스 기사 링크와 그다음에 한 줄 평이랑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보안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저출산이면 저출산 관련 종목들 이런 거 타당한 이유와 그런 관련된 종목들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혜택들 제가 돈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무료 기초 동영상 주신다고 하고요. 또 매일 시황 브리핑과 또 그에 따른 테마와 종목에 대한 추천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하단에 있는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요.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저희 종목 응급실 메인 코너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이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엔텔스 엔텔스,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7,200원에 네. 50%.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게 그나마 오래됐는데요. 네. 어떻게 팔지를 못하고 계속 내려오다가 불타서 그나마도 이렇게 7,200원인데 네. 오늘 갑자기 며칠 전만 해도 막 3,000원도 깨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20% 가까이 올랐는데 놀라가지고 팔지 못하고 매수가 근처에도 아직 안 왔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인터넷 서비스 연결 관련주죠. 오늘 윗꼬리를 달고 엄청나게 급등을 했네요. 네, 네.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엔텔스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태우신 것 같아요? 이게 물 타시다가 비중이 커지신 건가요? 네, 네, 예. 아, 그러시구나. 일단 엔텔스에 대해서 일단 어떤 기업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약간 메타버스 5G, 6G 약간 네, AI 네. 쪽으로 좀 관련된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의 재무제표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AI 쪽 메타버스 5G, 6G다 보니까 실적이나 매출액은 영업이익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가 거의 안 좋고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를 지속하는 적자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화가 계속 굉장히 좋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재무는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왜 재무제표를 보여드렸냐면은 지금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같은 경우 계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 기업이 지금 전일 이제 시가총액이 313억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시가총액이 313억입니다. 일단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시가총액 1,000억 이하로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공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면은 상장 폐지될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가총액이 300억이면은 언제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 조금 안타까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재무제표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적자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적자가 지속되면은 유상증자나 뭐 사채 발행을 하면서 다른 데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주가가 좀 더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이다,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2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23년도에 공략하셨나요, 혹시? 계속 샀어요. 저는. 계속 사셨구나. 예, 그래서 예, 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한번 물 잘못하시면은 이렇게 좀 더 손해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5G랑 6G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핸드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지금 5G도 지금 전국으로 확실하게 잘 안 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6G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나 AI 쪽으로도 좀 관련 섹터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쪽 전망이 시청자님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도 잠깐 불 들어왔다 꺼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잠깐 불 들어왔다 꺼지고 이게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매력적인 섹터, 매력적인 종목이 돼야지 수급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5G, 6G가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이쪽의 섹터 쪽으로는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이 몰려들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멀고요. 지금 앞으로 올해 남은 일정으로 봤을 때도 이쪽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라고 조금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바닥 구간을 그래도 만들어 주긴 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오늘
횡보를 하다가 그 지지 라인을 다행히 뚫진 않고 반등에는 성공해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일단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 또 이제 급등한다고 23%까지 급등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많이 탑승을 했고 결국에는 세력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 23%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 해서 마이너스 13%까지 찍으면서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좀 더 많아진 겁니다.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윗꼬리를 단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면서 새로운 물리신 분들이 또 오늘 또 탑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일단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7,2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시고 지금 자리가 충분히 바닥 구간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조금 올라와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저희 그 종목 팍스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언제 해야 될지 타이밍 같은 거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텔스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해서 조금 더 손실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매도하라고 권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ABL 바이오 33,000원에 10%입니다. 네, ABL 바이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사고 나서요. 하여튼 거의 매일 조금씩 내려가니까 네. 이제 그 바이오가 죽었나 싶어갖고요. 아, 그렇군요. ABL 바이오 이 종목 이중 항체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 관련주죠. 오늘 네. 그래도 한 2% 올라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네. 목소리가 상냥하시네요. 네,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면은 치매입니다. 치매 치료제. 이 치매 섹터로 해서 그래도 ABL 바이오는 최근에 주가의 강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액이나 이런 거는 영업이익은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제약 바이오 중에서 지금 영업이익이나 수익 그 적자 기업이 아닌 기업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없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은 그래도 크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성장주들은 제약이 확신한 그 승인, FDA 승인이나 아니면은 치매 쪽이나 아니면은 뭐 탈모 쪽이나 비만 쪽 그런 관련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강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랑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얼마 전에 신고점도 찍었죠. 네, 거의 신고점 찍었어요. 올해 2024년 신고점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ABL 바이오가 신고점을 찍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일단 금리 인하, 저희가 9월 달에 미국에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제약 바이오의 수급이 많이 몰려들었고 제가 아까 오전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수익률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 수익률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제약 바이오 쪽이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들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 금리 인하 그리고 치매 쪽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9월달, 7월달부터 치매 섹터가 굉장히 잘 흘러갔고 이 상단 박스권에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다가 이 저항 라인 뚫고 나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단가가 33,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33,0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은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 달고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박스권에서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잘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한편에 조금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약세를 이루는 이유가 많이 해먹었습니다. 많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을 받고 쉬어가는 단계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되고 제약 바이오 쪽의 수급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쪽의 섹터도
계속해서 지금 이중항체 얘기도 나왔고 이 ABA 바이오의 가장 강력한 아이템들이 저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크게 길게 보면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3,000원, 34,000원, 34,000원 언더 쪽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저는 포지션 잡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022638-3987 이 번호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만 1,700원에 50%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네. 계속 좀 홀딩을 해도 될지 해서 여쭤보려고 아, 전화 네.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로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조금 많이 올라와 줬죠.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네, 아, 예,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블랙일의 출시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는 전망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건 스탠리가 뭐라 했어요? 매도 포지션을 잡았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잡았는데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모건 스탠리도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모건 스탠리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웃긴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오늘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존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을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는 반등에 성공해줬다. 지금 분위기 전환을 해주고 있고 그거를 강력하게 이끄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수페타시스 등 HBM 관련 종목들의 포지션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은 굉장히 높아요. 23만 1,000원인데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이렇게 조금 오래 들고 가시려고 비중 50% 태우셨다가 결국에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큰 손실을 보셔가지고 그래서 비중 조절 이렇게 좋은 종목이더라도 비중 조절을 항상 잘 하셔야 되고 주가의 조정은 항상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포지션 보시면 굉장히 고점입니다. 거의 역사적인 신고점에 매수 포지션을 잡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 조정이 오면서 계좌에 큰 상처를 입으셨을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그래도 SK 하이닉스 전망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25만 원, 30만 원까지는 길게 보면 30만 원까지 저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25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삼성전자 네. 72,000원에 50%인데요. 네, 삼성전자 그-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그래,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 선생님께서, 오늘 새벽에 실적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그때 보고 그래 하시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오늘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가 여쭤보고 싶고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해줬는데 한번 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그때 저번에 방송했을 때 대비해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실적 발표까지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 거 잘 지켜주셨네요, 그래도. 네. 네, 일단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일단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개인은 팔았습니다. 오늘 4% 올랐기 때문에 개인도 좀 팔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강력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세력들 힘 있는 이제 포지션에 위치하신 분들이 바로 외국인이랑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솔직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런 외국인이 원래는 저번 달까지만 보시더라도 삼성전자를 좀 강력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지션 보자고 하면은 강력한 순매도가 지금 한 2주, 한 달 동안 넘게 거의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포지션은 조금 저는 안 좋게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 삼성전자 얘기 나올 때마다 다운을 말씀을 드렸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또 이제 마이크론이 기분 좋게 반도체 쪽의 섹터를 지금 긍정적으로 전환시켰고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가 우상향하고 지금 추세가 전환이 돼서 잘 올라갈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기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9월 말부터 뭐 10월 초까지는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얘네들이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10월 달에. 근데 그때까지는 긍정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또 한 번의 조정을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제가 아까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이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퀘스트가 뭐냐면은 일정 중에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게 문제가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HBM 납품이 실패가 되면은 그때는 또 어마무시하게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퀄테스트 통과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이러한 확실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SK하이닉스가 오늘 주가가 9%에서 10% 가까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아시죠? 네. SK하이닉스가 주가가 10%까지 급등했던 거는 엔비디아의 HBM 수혜를 확실히 받고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4%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 이렇게 반등을 해줬지만 HBM을 만약에 납품을 하지 못한다, 성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엄청난 또 파장을 일으키면서 주가의 하락이 강력하게 하락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분위기 전환했습니다. 62,000원 이제 지지 라인에서 좀 그래도 좀 황보를 해줄 것 같아요.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는 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0월달 잠정 실적 발표와 그리고 HBM 납품 이슈와 더불어서 이런 불안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또 금투세입니다. 금투세가 지금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됐는데 이 한 달 기간 연기가 되면서 또 국내 증시의 약세가 조금 약간의 약세, 혼조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죠.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 올해 하반기까지 보면은 약세 흐름이 조금 저는 그쪽으로 베팅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오르니까 당분간은 들고 계시고 목표가 오시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세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아까 전 시청자분이랑 똑같아요. 그분도 SK하이닉스 50%, 시청자님도 비중 50% 들고 계신데 비중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굉장히 우량 주고 잘 갈 것 같지만 잘 갈 것 같던 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잘 가는 종목들도 언젠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고 급등했던 것만큼 빠르게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 조절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 조절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비중은 꼭 조절하시면서 투자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오늘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에 오늘의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 이렇게 30%, 40%의 상승률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도 이런 상승률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앵커님 혹시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너무 좋아하죠. 어떤 라면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신라면 좋아합니다. 매운 거 잘 드시나 보네요. 네, 국물 라면 있고 또 좀 매운 또 볶음 라면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볶음. 네. 그 굉장히 잘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네. 그와 관련 라면 관련 종목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라면입니다. 그냥 뭐 스낵도 하는데 스낵은 저는 모르겠어요. 스낵이나 유제품을 뭘 제조하는지 모르겠고 라면이 굉장히 큽니다. 유서 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밸류업 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께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밸류 지수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떨어지면 떨어지지 밸류 지수가 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줬고 오히려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나중에 이제 세 달 뒤면은 밸류 ETF가 또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밸류 지수가 편입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밸류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유럽향 수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도 안에 네덜란드 법인까지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유럽향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미 쪽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나 이쪽도 지금 이 기업의 주 종목인 라면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리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라면 굉장히 수출도 잘 되어 있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달이랑 8월 달 누계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40%나 급등했습니다. 이 차트 보여드릴게요. 일단 24년도 7월 달, 8월 달 체크해 보시면 40%나 넘게 떴습니다. 근데 전년월 대비로는 떴지만 전월 대비로는 약간의 좀 조정이 왔어요.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왔던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이 또 안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약간은 조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팔려가지고 재고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수출을 더 하고 싶어도 재고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물량이 딸리면 물량을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물량을 제작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밀양 2공장이 내년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밀양 2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캐파가 무려 기존에 대비 약 40%나 오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기존 대비 약 40%가 오르면은 이게 바로 실적,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으로 쏟아질 게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향 수출도 매우 늘었고요. 미국이랑 중국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쪽도 지금 이 라면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라면 기업, 라면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라면 굉장히 좋아하고 앵커님도 좋아하고 지금 전 국민이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K푸드가 강세를 이루고 있고요. 방탄소년단 여러분도 아시죠? BTS도 이 기업의 라면을 이제 SNS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먹방 유튜버 분들도 외국의 먹방 유튜버들도 이 라면을 먹는 챌린지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호기심들이 자극을 했고 SNS 마케팅 홍보가 저는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라면은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고 하반기까지 일단 9월달 수출 데이터 보시더라도 라면 섹터가 굉장히 강세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도 제가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 전월 대비 늘어난 것도 보셨죠.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네, 고점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이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다. 지금 이 바닥 지지라인을 뚫지 않고 이 바닥 지지라인 여기 보이죠?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때도 한번 크게 늘려서 이게 블랙 먼데이 때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도 반등해줬고 이 지지라인에서 3번이나 반등해줬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을 그려줬고 지금 이 지지라인 뚫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고 추세까지 약간은 좀 느리게 가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11월 달에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가
지금 이 종목도 이 기업도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후보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 증시 주식 모멘텀 그다음에 실적 발표까지 뭐 하나 빠질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식품 관련주라고 하고요. 현재 유럽과 미국, 중국 등으로 수출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요. 종목명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